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6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세웨이브 오케스트라 고문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식 진행.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공상길 은 지난 4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남양주 각계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세웨이브 오케스트라 고문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세웨이브 오케스트라는 지난 2021년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의 1인 1악기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으며 올해 초 사암유스필 오케스트라의 유입에 따라 장애 비장애 아동 통합 오케스트라로 변경하여 장애인 연주자 양성 및 장애인식 개선을 목표로 통합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 참여한 위원들은 세웨이브 오케스트라의 원활한 교육 운영과 참여자의 음악적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성미 자문위원장은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시작된 사암유스필 오케스트라가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의 세웨이브 오케스트라로 재탄생되고 계속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병선 후원회장 합동공업사 대표 은 세웨이브 오케스트라의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웨이브 오케스트라는 매주 토요일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2 물결표 쌓인 19세의 발달장애 및 비장애 아동 청소년 단원을 모집 중이다. 오케스트라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70-7776-1658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여권 민원인을 위한 지능형 순번 대기 시스템 도입.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은 늘어나는 여권 발급 수요에 맞춰 지능형 순번 대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지능형 순번 대기 시스템이란 민원인이 발권기의 화면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실시간 알림 문자 메시지로 대기 순서와 예상 대기 시간을 통보받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개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 편의성이 대폭 증진되고 직원들의 대기 시간 안내 응대 건도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 역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점자 키패드 및 스피커 등을 통한 음성 안내, 높낮이 조절 리프트가 장착된 최신형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김선미 민원 담당관은 이번 지능형 순번 대기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 서비스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만 18세 이상 성인들은 여권 민원실 방문 없이 정보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남양주보건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남양주보건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췄을 때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로 골든타임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뇌 손상을 줄이고 소생률을 높일 수 있어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시행해야 효과가 높다. 또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을 병행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일반 시민 및 취약계층,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설치기관 관리 책임자 등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4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일반 시민을 위한 모집교육과 단체 기관을 찾아가는 방문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생활 속 응급상황, 낙상, 화상, 기도 폐쇄 등을 주제로 체계적인 강해 및 실습이 이루어진다. 남양주보건소 정태식 소장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익히면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길 바라며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동두천시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동두천시 시장 박형덕은 관내 장애인 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내 이동 안전 및 활동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건축물대장상 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또는 임차 가구다. 신청 접수는 4월 30일 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는 희망하는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문턱 낮추기, 화장실 미끄럼 방지 타일 및 안전 손잡이 설치,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좌식 싱크대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380만 원 한도 할 예정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민선 8기 동두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해 주거 약자인 장애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두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 동두천시 시장 박형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 차량을 확충했다.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용자는 2022년 24,000건, 2023년 29,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4년 들어 대체수단 차량인 임차 택시를 4대 증차하고 4월부터 휠체어 리프트 차량 3대를 추가로 도입해 총 28대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슬로프가 탑재되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며 대체수단인 임차 택시는 경증 장애인과 고령층, 임산부가 이용 대상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이번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도입을 통해 이용 수요가 많은 오전 출근 시간대 등에 더욱 원활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앞으로는 시설 확충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도 병행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을 365일 스문의 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제2회 전국장애인 감성시 공모전 수상작 선정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이준서 은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원장 김순복 에서 주최한 제2회 전국장애인 감성시 공모전에 참여해 보호작업장 이용장애인 2명이 장려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 감성시 공모전은 장애인의 정서 함양과 창의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개최됐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의 일반인 장애인들이 대거 공모에 참여했다. 시상 인원에는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8명, 총 23명이 수상했으며 그중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장애인 2명, 변주연 근로장애인 공모작 자유, 서영철 훈련장애인 공모작 3, 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2024년 4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에 맞춰 진행되며 비대면, 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선정된 한 참가자는 시를 쓰면서 감성적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아 무엇보다 좋았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준서 시설장은 이용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감성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해 편견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남양주 풍양보건소 비만 예방을 위한 저염 저당 요리 교실 운영 남양주 풍양보건소 소장 이정미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비만 예방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저염 저당 요리 교실을 운영했다. 당류와 나트륨은 과잉 섭취하는 경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는 위해 가능 영양성분으로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입맛이 달고 짠 맛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요리조리 비만 탈출 프로그램 연계 참여자와 저염 저당식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편한 조리가 가능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당근 라페와 순두부 달간심 덮밥 조리법에 대한 실습이 진행됐다. 이정미 소장은 비만 예방에는 운동과 영양관리 등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요리 교실을 통해 스스로 식습관을 점검하고 외식보다 가정 내 요리 횟수를 늘리는 등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